삶과 삶 사이, 영혼들의 계획과 약속. 영혼들의 기억. 마이클 뉴턴. 마이클 뉴턴은 LBL 최면요법을 연구하는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삶과 삶 사이 영혼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LBL을 통해 영계의 신비들을 밝혀내는 선구적인 최면요법가이다. 40년 넘게 최면요법가로 활동해왔으며 LBL 요법을 시행한 것은 30년이 넘었다.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등 그의 저서들은 100만 부 가까이 판매되었고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현재는 상담 활동에서 한 발 물러나 강연과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회원들이 쓴 32편의 사례들을 모은 이 선집은 마이클 뉴턴이 직접 편집했다. 이 선집의 작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도와주는 최면 요법가들이다. 여기에 소개된 LBL 요법은 최면 요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독자들 모두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들어가는 글. 기원 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이암 블리쿠스는 영혼의 비밀을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우리의 현 존재는 죽은 후 영혼의 상태에서 겪은 경험들과 지구상에서 보낸 전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 속에는 전생의 수많은 근원들에서 비롯된 원인과 결과의 카르마적 영향력이 있으며 이런 힘은 현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현대의학이나 치유가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형이상학적 고통들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를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몰아가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삶에서 해결하기 힘든 증상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증상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모호하며 의식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내면의 악마들을 끄집어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악마들을 찾아낸단 말인가? 이 책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정보들을 찾아내는 자기 발견에 대한 이야기다. 또 이 신성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최면 치료가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다루고 있다. 피술자들의 상세한 사례들을 통해 전생들과 삶과 삶 사이 영적인 차원에 대한 자각이 피술자들의 의식에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심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최면으로 되살려낸 영혼의 기억들은 피술자의 삶을 훨씬 의미 있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이 책은 삶의 질서와 목적을 찾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사례들은 전문적인 LBL, Life Between Lives, 죽은 후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기 전 영혼으로만 존재함을 가리키는 말로 이 영적인 차원으로 유도하는 것은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대표적인 최면 요법이다. 시술자들에게 LBL 요법을 시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현생의 영적인 목적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최면 요법가들을 찾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문제가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했다. 최면 요법가들은 피술자를 서너 시간 깊은 트랜스 상태에 머물게 하는 독자적인 최면 요법을 사용했다. 그 후 추적 연구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LBL 요법의 효능을 확인했다. 이 책에 그 적절한 이야기들을 담았고
마이클 뉴턴 연구소의 일반 회원들이 해마다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검토한 사례들 중 일부도 실었다. 피술자들의 실제 사례들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의 동의하에 가명을 사용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피술자들의 문제를 설명한 뒤 LBL 요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영혼의 기억이 가져다 준 영향에 대해 피술자와 나눈 대화로 끝을 맺고 있다. 각각의 사례들에서 LBL 시술자는 광범위한 세계로 피술자를 인도했다. 하지만 책의 특성상 분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압축해서 실어야 했다. 최면요법 시술자들은 피술자의 특정 문제와 관련된 환생의 경험, 특히 피술자가 육체를 벗어나 영계에 머물 때 경험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이런 과정에서 최면요법가는 이번 생을 위해 피술자가 알아야 할 교훈들을 찾아낸다. 피술자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물리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내는 것이다. 최면을 통해 영계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려면 피술자는 무엇보다도 고도로 훈련된 LBL 시술자를 찾아야 한다. 최면을 통한 영계의 경험이 피술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피술자가 처음에는 영계의 모습을 상당히 두려운 곳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노련한 시술자라면 이런 혼란스러운 보고를 일반적으로 지옥이나 사악한 영혼에 대한 피술자의 종교적인 믿음 같은 의식이 개입한 현상으로 이해한다. 영계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천 건의 사례를 연구하며 영계가 사랑과 연민, 용서, 정의의 세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또 흔히 일어나는 미묘한 문제는 피술자의 마음에 나타난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인과적인 우주적 법칙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술자의 영혼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련한 최면요법 시술자는 이 이미지를 통해 영혼의 안내자나 마스터가 피술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은유적 시나리오를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피술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이 이미지들을 통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식의 개입을 통해 이 새로운 사실들에 대처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 LBL 시술자들은 나름의 진단법을 갖고 있어도 피술자의 자기 발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술자가 혼란스러운 보고를 할 때마다 시술자는 적절한 위안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피술자가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받은 영혼의 메시지에 근거해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답하도록 힘을 북돋워줘야 한다. 피술자 대부분은 현재의 삶이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서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시술자와 피술자 모두의 감성을 자극하는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신성한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면에서 단 한 번의 LBL 요법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 책의 저자들은 모두 마이클 뉴턴 연구소에 공인받은 LBL 시술자들이다. 이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최면 요법을 시술하고 있다. 마이클 뉴턴 연구소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최면 요법을 시술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체계적인 방법들을 훈련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나의 전작들에는 이때 경험한 100건 이상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전통적인 최면 요법을 가르치는 교육센터는 많다. 또 전생 퇴행 요법을 가르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LBL 요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우리 연구소가 처음이며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유일하다. LBL 요법가에게 직접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다. 프로그램의 실습 과목 중에는 3과 3 사이의 연계와 수많은 전생들로 서로를 인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커다란 기쁨을 얻기도 한다. 훈련 중에 스스로 영적인 통찰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충분히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최면 요법가들이다. 이들은 우리 연구소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나름의 재능과 기술을 살려 계속 LBL을 시술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LBL 방법은 모두 우리가 개발해낸 것이지만 죽은 뒤 영계에 머물 때의 기억들을 되살리는 방식은 각각 다르다. 우리 연구소의 졸업생들은 선배들의 발견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영적인 패러다임의 새로운 진실들을 보탬으로써 우리의 작업이 지닌 효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모두 죽은 후 영혼의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있다. 또 각 사례와 관련된 전생의 정보들도 배경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우리 단체의 LBL 시술자들이나 이 책의 저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다면 웹사이트 www.newtoninstitute.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삶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통적인 치유법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들, 즉 자식과의 사별이나 정서적인 문제, 행동상의 문제, 관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 이들은 신분과 직업은 물론이고 무신론자에서부터 종교적 근본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신앙 체계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이 깊은 최면 상태에서 묘사하는 영계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작업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초월적 디자인이다. 이 위대한 초월적 디자인이 우주적인 질서와 목적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영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외부의 어떤 종교 매체나 단체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깊이 관여하는 우주 의식을 느끼게 된다. 피술자들이 몸을 벗어난 영혼 세계에서 영혼의 친구나 동반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영혼의 안내자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내적인 발견을 통한 자각은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나는 지성적인 존재에 의한 창조의 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훨씬 능가한다고 믿는다. 피술자들이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접하는 영적인 힘들은 지성적인 에너지의 창조 작업이 인간의 의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영원 불멸한 영혼은 직감적으로 영계의 고차원적인 존재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이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신이라기보다는 한층 진화된 영혼들이다. 이들은 환생을 끝낸 영혼들로서 아직 카르마의 작업을 마치지 못한 다른 영혼들을 돕고 있다. 이 진화된 스승들은 고차원적인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위대한 디자인의 요소들을 인간의 두뇌 속으로 불어넣어준다.
나는 인간의 두뇌를 무의식의 영원한 영혼과 결합시키려는 이들을 영혼의 통합자라고 부른다. 우리의 내면은 이원화되어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원적인 의식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LBL 시술자들이 해결해 주려는 것도 바로 이런 분리로 인한 문제들이다. 이들은 정신과 영혼의 통합을 통해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존재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오래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준다. 영적인 여정에 올라있는 피술자들이 자기 존재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의문들을 풀어 자신의 삶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 불멸의 영혼이 어떻게 한시적인 인간의 두뇌와 결합해서 한 번의 생을 위해 하나의 인성을 만들어내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피술자들에게는 우주적인 체험과도 같다. 먼저 자기 존재의 무의식적인 이원성을 발견하고 영혼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 더없이 큰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세션을 마친 후에는 새로운 평온과 영적인 초월을 경험한다. 나는 그간 강의와 글, 라디오쇼 등을 통해 뉴에이지 운동에 저항감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밝혔다. 뉴에이지 운동이란 20세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 및 사회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나는 최면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인 치유가로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행동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에 접근할 때도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의 전생을 발견하고 난 얼마 후인 1968년에 처음으로 LBL 치유 사례까지 경험하고 나서 이런 생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계의 윤곽을 파악하고 피술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기까지는 몇 년의 연구를 더 거쳐야만 했다. 그러다 1980년에 이르러 내가 발견한 것들을 책으로 쓰기 위해 더욱 상세하게 사례들을 기록했다. 그간 나의 책에 실린 사례들은 대부분 1980년대와 90년대에 경험한 것들이다. 초기 몇 년보다 이 20년 동안 나의 LBL 요법 기술과 영계에 대한 지식도 훨씬 발전했다. 많은 일들이 그렇듯 영계의 삶에 대한 초기 발견들은 내게 우연히 주어졌다. 하지만 어떤 일에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주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이 책에 소개된 사례의 주인공들이 깨달은 점이기도 하다. 내가 최초로 경험한 사례는 앞으로 읽을 대부분의 사례들만큼 복잡하지는 않다. 하지만 나의 첫 LBL 사례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 목적을 실현할 출발점으로 어떤 종교단체나 매개체 없이 새롭고 매우 직접적인 영적 믿음 체계를 제시하기 시작한 출발점으로서 내 기억 속에 아로 새겨져 있다. 다음에 이 압축된 사례의 제목은 그리운 친구들이다. 중년 여인 우나가 고립감과 타인들과의 단절에 관한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우나는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꿈속에서 이들의 흔적을 본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첫 대면에서 피술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동안 나는 우나에게 에너지와 의욕이 부족하고 슬픔의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우나는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지도 않았다. 만성적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반사회적인 인물도 아니었다. 오히려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질문들을 던져본 결과
운하는 자신이 말한 대로 한 인간으로서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과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누는 일이 전혀 없는 현실의 상황에 우울해하고 있었다. 운하는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은 잘 해나가고 있었다. 임상학적인 면에서 운하의 슬픔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세션 초기 단계에서 내가 그 그리운 친구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던 사람들인가요? 하고 묻자 운하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운하에게 최면을 유도했다. 얕은 알파 상태로 들어갔을 때 당신 곁에 없는 어린 시절의 소꿉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있나요? 하고 묻자 역시 아니라고 했다. 나는 운하를 알파 상태의 중간에서 상위 단계로 더욱 깊이 유도하면서 최근 전생과 이전의 몇몇 전생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까웠던 몇몇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하는 이들의 영혼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없었다. 운하의 의식이 아직 영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션이 계속되면서 운하는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운하는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며 현재 삶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당시의 내게는 약간 이상하게 들렸다. 이 시점에서 나는 약간의 좌절을 느꼈다. 당시의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대단히 수용적인 이 여성이 자신과 나를 돕기 위해 스스로 더 깊은 세타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내가 유도하기도 전에 그녀 스스로 초의식이라는 잠재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있음을 나는 몰랐다. 이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피술자는 3과 3 사이에 영계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당황해서 운하에게 물었다. 당신의 생에서 친구 그룹과 함께해서 외롭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그러자 운하가 갑자기 흥분해서 있어요! 라고 소리쳤다. 그럼 그때로 가보세요. 당시 나는 내가 무심코 그룹이라는 유도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영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피술자에게 그룹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혼 그룹을 의미한다. 그룹은 환생 사이 영혼으로서만 존재할 때 특히 활발하게 움직이며 같은 그룹의 영혼이 종종 함께 환생하기도 한다. 운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무실 벽을 가리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이 보여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제 집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다. 전생에 당신이 살았던 집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자 운하가 강력하게 부인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중간 상태에 있어요. 알잖아요. 영계요. 여기가 제 집이고 제 영혼 그룹도 전부 여기에 있어요. 그러고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들이 너무 그리워요. 나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후 질문을 계속한 결과 운하의 현재 삶 속에는 1차적인 영혼의 친구나 운하를 지지해주는 영혼의 동반자들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운하가 여러 전생에서 이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다. 현재 삶은 운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운하는 현생을 위한 영혼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운하의 영혼 그룹은 운하에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생에서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운하는 지금처럼 외로운 상황에 놓인 이유가 자신의 영혼 그룹, 영혼의 조언자들과 맺은 협약 때문임을 알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상실감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다음 해 운하는 정기적으로 소식을 보내왔다.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으며 삶을 최대한 만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드디어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면 용기 있게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한 영원한 영혼의 친구들이 영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위안을 받는다고 했다. 운하는 처음 받은 LBL 요법 덕분에 새로운 충족감을 경험했다.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임을, 외로움은 천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깨달았다. 여기서 운하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LBL 요법이 우울증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LBL 요법이 불안정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최면 요법을 받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운하가 죽음을 앞두고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마이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예전처럼 저만의 내밀한 세계 속에 홀로 갇혀 있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고 이 세계에서는 누구도 경계를 짓고 구속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도 다른 존재들과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어요. 요즘 전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자신의 본 모습과 삶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 이미 계획된 것들을 즐기라고요.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운하의 세션에서 나는 LBL 최면요법의 깊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 번의 세션이 끝나고 나면 나는 그 최면 기록을 다시 듣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 세션을 계기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영혼의 세계, 즉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당시에는 LBL 요법을 알려주는 책도 없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나도 대부분의 전생 연구자들은 영혼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단지 우중충한 중간지대를 별 의미 없이 기억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태도는 개인의 영원한 동질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핵심이 없어지면 인간에게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혼의 자기 같은 것도 없다는 동양 철학적 개념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혼의 기억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전략적인 방법을 확립하면서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연구에 전념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토대로 영계의 지도를 그리면서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다. 삶의 불가사의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1994년 드디어 나의 첫 번째 저서 영혼들의 여행이, 2000년에는 두 번째 저서 영혼들의 운명 1권, 2권이 출간됐다. 이 두 권의 저서는 영계의 삶과 환생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2004년에는 세 번째 저서 영혼 회복을 위한 최면 요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최면 연구가들을 위해 LBL의 단계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35년간의 연구를 대변하는 세 번째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영혼들의 기억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 최면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각 사례의 저자들은 그들이 사용한 LBL 방법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다. LBL 방법을 완전하게 설명하다 보면 책의 전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은 독자들이 내세의 구체적인 모습을 더 잘 이해하도록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는 내가 따로 주석을 달고 특정한 주제들과 관련해서는 전작의 저서명과 페이지를 명시해 두었다. 치유가로서 우리는 피술자의 믿음과 생각을 존중한다. 주석에서는 최면요법가나 피술자들의 의문을 반박하기보다 영계의 삶을 기억해냈던 많은 피술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보다 상세한 부가 설명을 제공하고자 했다. 사례들 중에는 주석의 내용과 전작 참고 페이지의 내용이 똑같은 경우들도 있다. 논의 중인 주제와 연관된 주석을 통해 독자들이 각각의 사례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LBL 요법은 상당히 효과적인 치유법이다. 하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피술자들이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순간 말할 수 없이 벅찬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들은 여러 사례들 중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사례를 선별했다. 우리는 편집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인적 상황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골라냈다. 우리의 바람은 언젠가는 전통적인 치유가들도 널리 사용하게 될 LBL 요법이라는 치유법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들도 자신의 삶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게 되기 바란다. 마이클 뉴턴. 1. 변화의 촉매제가 된 사랑.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LBL 요법을 받고 난다. 다음은 최근에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어느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 여성의 삶 속으로 영혼의 동반자가 들어온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가 되어주기 위해서였다. 세션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가 이 여성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여러 생애에 걸쳐 씨름해오던 영혼의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준 것이 벌써 두 번째라는 점을 발견했다. 북유럽에서 태어난 32세의 여성 사샤는 첫사랑인 마크를 만나 12년간 사귀면서 동화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다. 그런데 결혼을 2주 남겨놓고 영혼의 동반자인 라울이 나타나 사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사샤는 혼란스러웠지만 계획대로 마크와 결혼했다. 사샤는 마크에게 충실했다. 하지만 그를 진심으로 친밀하게 대하기 힘들었고 몇 달 후에는 마크와 떨어져 포르투갈에서 홀로 일하며 지냈다. 그들은 거의 6개월이나 떨어져 지냈고 그 사이 사샤는 라울과 재회했다. 그런데 라울은 짧은 기간 동안 사샤와 연인처럼 지내고 난 후 떠나버렸다. 사샤는 망연자실했다. 사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극심한 죄의식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영혼의 친구인 라울과 다시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남편에게 돌아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영혼의 안내자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보통 피술자를 가장 최근의 전생으로 인도한다. 하지만 그 이전의 생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경우에는 곧장 그 전생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사샤도 이런 경우에 속했다. 사샤가 기억한 전생의 첫 장면은 이집트의 신전이었다. 샤룬이라는 이름의 여사제로 영적인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 생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저는 영성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죠. 저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종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제 의도대로 믿게 만들죠. 그 방법은 이미지들을 창조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창조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요. 효과가 아주 강력해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주 쉬워요. 영적인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 생에서 뒤로 이동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제가 살해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살해예요. 어쩌다가요? 적들이 침입했어요. 사원으로 쳐들어와 사람들을 전부 죽여요. 저도 죽어요. 당신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 있죠? 얼른 몸 밖으로 빠져나와 지켜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원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니까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나요? 신전을 돌아보면서 위로 올라가요. 위쪽 왼편에 빛이 보여요. 저는 그 빛을 향해 가요. 편안하게 그 빛을 향해 움직여요. 정말 평화로워요. 그 빛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실 전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성스러운 존재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저를 맞이해줘요. 사랑과 축복의 몸짓이죠. 이제 알겠어요. 저의 안내자예요. 마음이 놓이네요. 제 안내자의 이름은 아라톤이에요. 그가 말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줘요. 그가 제 안으로 녹아들어 우리는 하나가 돼요. 정말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지금 저는 그의 진동을 느껴요. 아주 지혜롭고 유쾌하고 밝고 순수한 그를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안내자가 그런 식으로 당신과 결합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래야 제가 나중에 그의 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구하려고 명상에 잠길 때 그가 함께한다는 걸 알 테니까요. 그의 평화와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나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의 벤치예요. 둘이 앉아 있어요. 산책로도 보여요. 길 끝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흰색이에요. 건물을 보는 순간 저기 가서 물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가 겁나요. 안내자 아라투는 당신의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불편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나중에 질문해도 된다고 해요. 이제 치유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그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가 발산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치유의 방에 있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기계에서 다채로운 광선이 쏟아져요. 제가 진동하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진동이 일어나요.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예리한 분홍빛 광선이 제 몸을 안팎으로 정화시켜요. 무엇이 정화되고 있나요? 제 배에 아직 두려움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정화시켜요. 이 두려움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라톤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생겨났나요? 저의 지나간 많은 생들에서요. 치유와 진동이 얼마간 계속되고 난 후 사샤는 치유 작업이 끝났음을 알렸다. 지금 전신 거울에 당신을 비춰본다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보이나요? 깨끗해 보여요. 분홍빛이 감도는 푸른색을 띠고요. 당신 안내자 이름은 아라톤이라고 했죠? 당신의 영혼 이름은 무엇인가요? 키아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안내자에게 물어보세요. 키아는 제 전생의 이름이래요. 제 영혼 이름은 카시오페아고요. 치유가 끝나고 안내자는 이제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나요? 저는 한 무리의 영혼들 앞에 있어요. 모두 5명인데 둥근 방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아라툰도 함께 있어요. 제 옆에서 살짝 뒤쪽이에요. 처음에는 모두 갈색으로 보였는데 가운데 한 영혼은 이제 흰빛이에요. 나머지는 불그스레한 빛을 띠고요. 여기서 무엇을 하죠? 저는 그냥 기다려요. 그들은 저를 반겨주고 제가 삶을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 해요. 사샤는 이제 이 그룹의 존재들로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들은 흔히 원로나 현자, 마스터라고 일컬어지는 의회 의원들이었다. 긴 침묵이 이어지는 사이 사샤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 오른편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은 화면 역할을 해요. 화면은 3개고요. 하나에서는 제가 아이를 낳고 있어요. 제 옆에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은 보고 싶지 않아요. 왜죠? 이 장면 속의 남자는 제 남편도 라울도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남자가 라울이면 좋겠는데. 그들이 저에게 3개의 장면을 보여줘요. 한 장면에서 저는 누군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어요. 아기를 낳는 중이죠. 중앙 화면에서는 제가 라울과 함께 있어요. 가능성이 가장 큰 것도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도 아닌데 어쨌든 이 장면은 아주 밝아요. 이것이 진실인 걸 알겠는데 다른 2가지 선택보다 밝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두렵네요. 맨 오른쪽 화면에서는 제가 마쿠와 함께 있어요. 알겠어요. 그들은 지금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다른 남자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라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해요. 제게 3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선택이 당신 영혼에 가장 좋을지 그들에게 물어보시겠어요? 한참 말이 없다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답니다. 의회의 원로들은 샤룬이라는 이름의 전생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카시아 폐하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흔히 그렇듯 그들은 이러한 교훈을 직접 말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세션 전 사샤가 물었던 질문들 중 하나를 꺼낸다. 라울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 이유를 그들에게 묻고 싶지 않나요? 그건 심신을 이완하고 기쁨을 만끽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타인들에게 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마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는 전혀 없었어요. 타인들을 단절시킨 채 조개껍질이나 누에고치 같은 우리의 작은 세계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라울이 제 삶에 등장한 이유는 저를 흔들어 깨워 이 껍질을 부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변화의 촉매제의 역할을 하러 온 거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덕분에 이제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일하게 됐죠. 제가 여기 온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들에게 라울과의 관계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그들은 저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죄책감은 씻겨 나갈 거고 이미 그러고 있다고요.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해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처럼 강하게 저를 흔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들이 결혼 생활로 돌아가라고 하나요? 아니요.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죠. 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강조해요. 영혼의 성장에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묻고 싶나요? 그게 아주 이상해요. 지금은 슬프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내맡기는 것,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일이든 사람이든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주시하는 것. 이것이 사제로서 타인들을 조종하며 살았던 제 전생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두려워요. 라울과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확실히 그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라울과의 삶도 화면으로 보여주었어요.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영적이고 평온한 삶이에요. 아이들도 둘이나 보이는군요. 어느 나라인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도 이런 삶을 원해야 해요. 현생에서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가능성이 20% 혹은 30%밖에 없다고 해요. 네, 20%요. 저는 이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저는 원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을까 봐서요.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제가 그의 의지를 조종할 순 없으니까요. 결국 그도 원해야 해요. 정말 힘들어.
영혼의 가르침을 얻는 데는 흔히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카시아페아도 실제로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평의회 회원들의 심오한 영적 가르침을 흡수하는 건 고사하고 삶의 다른 가능성들을 살펴보는 것도 힘들어했다. 영혼들 속에 어떤 성향들을 녹여버리는 데는 여러 번의 생이 필요하다. 카시아페아에게는 이번 생이 결정적인 기회였다. 그들이 다시 선택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타인들의 선택과도 연관이 있대요.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선택사항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긴 침묵. 여전히 그들이 보여주는 것과 그녀는 씨름하고 있었다. 이 삶들은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요. 하지만 각기 다른 삶, 다른 길이죠. 그들이 보여주는 3명의 남자 중에 영혼의 동반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길게 사이를 두었다가 모르겠어요. 사실 알기가 겁나요. 의회 원로들의 가르침을 카시아페아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자 영혼의 안내자 아라톤이 개입하고 나섰다. 그는 카시아페아에게 잠시 원로들과 헤어졌다가 마음이 내킬 때 다시 오자고 했다. 그러고는 곧장 영혼의 그룹에게로 데려갔다. 여기 다 있어요. 어머니하고 라울도 보여요. 8명이 2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4명은 왼쪽에, 4명은 오른쪽에요. 어머니는 왼쪽 그룹의 가운데에 계시고 오른쪽 그룹에는 라울하고 마크, 앤디가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나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겨주고 다시 뒤로 물러서요. 다음에는 라울이 반겨주고 제게 농담을 해요. 놀리는 거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정말 재미있고 유쾌해요.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쌀쌀맞고 차갑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따뜻하고 재미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네요. 마음 편히 가져.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자신을 내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제가 너무 두렵다고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통스럽다고 했더니 그가 농담을 해요. 아유, 우리 애기. 그렇겠지. 그럴 거야. 전 화가 나요. 그에게 왜 지금 당신의 삶에 등장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이 제 삶을 변화시킬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래요. 제 마음을 열고 다른 가능성들도 많다는 걸 보여줄 마지막 기회요. 제가 갇히고 닫혀 있어서 저를 열어주려고 해요. 그는 다른 전생에서도 이걸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수줍어서 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이 일로 그는 많이 고통스러웠고요. 현생에서 그가 저와 사는 걸 꺼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제가 그를 떠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면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을 견뎌낼 수 없대요. 현생에 앞서 둘은 무슨 약속을 했나요? 가끔 함께 하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 함께 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얼마간 함께 지내다가 얼마간은 떨어져 지내는 거죠. 하지만 그는 다른 가능성들도 검토하고 있어요. 전 그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의 결정을 제가 통제할 순 없거든요. 그가 선택을 해야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길게 사이를 두었다가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마크가 나서네요. 마크와 라울 모두 제 영혼 그룹이에요. 그는 제가 여기 있어서 행복한가 봐요.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었던 점은 슬퍼하고 있어요. 저도 슬퍼요. 그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그럼 마크와는 어떤 약속을 했나요? 함께 있기로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기로요. 가능한 한 서로에게 많은 걸 배우기로요.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포옹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워요. 다시 슬프고 두려워져요. 어머니와 제 친구 앤디가 멀뚱히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느껴져요. 전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평의 회원들이 보여준 3가지 가능성 속의 남자가 오른쪽 그룹에 있어요. 그에겐 말을 걸고 싶지 않은데 그가 제게 다가와요.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기 힘들어요. 제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려워서요. 아라토는 그도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대요. 누구든 저와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하는군요. 제 삶도 만족스러울 거라고 저를 설득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제게는 잘 와닿지 않아요. 아라토는 저에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저에게는 자유의지도 있고 서로 다른 가능성들도 있는데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가 의회 원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자고 합니다. 잠시 후 이제 도착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문제가 뭐냐고 물어요. 의회의 원로들과 영혼 그룹을 만난 덕분인지 카시아페아는 이제 원로들의 심오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었다. 모든 일이 받아들임의 문제예요. 제게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대로 무작정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선택이 이루어지게 내맡겨 둬야 하는 건지. 선택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선택이 이루어지게 내맡겨 둬야 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마크를 떠나 라울과 함께하는 거죠. 하지만 라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쨌건 저는 타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타인들을 조종하면 안 되지요. 그럼 현생의 이 시점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해요. 사랑을 보내고 라울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줘야 해요. 저는 원로들에게 라울과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가능성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열어보겠다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것이고 가능성들을 타인에게 투사시켜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로들은 제게 완고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착되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요. 삶을 앞으로 끌고 가면서 저의 직감에 따라야 한다고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누구도 저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라고. 타인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하고 그들을 조종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해요. 제가 아주 창조적이어서 무엇이든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대요. 하지만 저는 타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와 조종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창조해야 하고, 그러면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곧 알게 될 거래요. 원한다면 유럽 어디든 더 추운 나라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자식들도 기르며 행복하게 살 거래요. 정말 신기하게도 세션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이 글을 위해 최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샤가 남편 마크와 재결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사샤는 북유럽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꾸리는 중에 내게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라울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어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서로를 더 아끼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마크와도 다시 합쳤고요. 이제 북유럽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시작한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훨씬 강해진 느낌이에요. 전에는 저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용기가 생겼어요. 타인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됐고요. 저는 내려놓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피술자들은 LBL 요법을 통해 자신들의 전생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아는 것 같다. 사람들은 삶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최면 요법을 받는다. 하지만 중요하게 새겨둘 점이 있다. 영혼의 깊은 문제들과 씨름할 때는 세션이 끝나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야 세션에서 들었던 가르침들을 모두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영혼 깊이 새긴 다음 그것을 삶 속에 통합시키기까진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샤의 삶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에 자신을 내맡기며 매 순간을 만끽하게 되었다.